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만남,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업무협약, MOU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이 만남을 다뤘던 여러 뉴스 채널들, 노컷뉴스, 오마이티비, 또 JTB 뉴스, JTBC 뉴스 같은 곳들의 유튜브 영상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만남이랑 MOU의 그 핵심 내용, 또 배경,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먼저 이 만남이 어떻게 성사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 때문에 미국 갔을 때 첫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만났고요. 또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 GIP라고 하죠. 아데바요 오군네시 회장, 그리고 김용 GIP 부회장, 전 세계은행 총재셨죠. 이분들을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AI,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인구 문제 같은 아주 큰 지구적인 과제들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의 전략적 협력, 여기에 공감대가 생겼다는 점이죠. 한국이 또 과학기술 관심 높고 변화 수용도 빠르니까 AI,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 데 좀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그 레리 핑크 회장의 말이에요.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겠다. 여기에 전 세계 자본 연결해서 온 힘 다하겠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아시겠지만 블랙록, 이게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약 1경 7천조 원, 달러로는 12조 5천억 달러. 상상이 잘 안 가는 규모죠.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정말 큰 기업들하고 AI 인프라 파트너십, AIP라는 걸 만들어서 AI랑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레리 핑크 회장은 특히 AI 혁신하고 탈탄소 전환, 이게 같이 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 정책이나 잠재력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 세계 최대 운용사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였다니. 그럼 구체적인 협력 약속? 그러니까 MOU로 이어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겠네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핵심 협력 분야가 있어요. 첫째는 국내 AI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인데요. 데이터 센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 설비, 이걸 하나로 딱 묶는 통합 모델, 이걸 같이 찾아보자는 거고요. 둘째는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만들자는 협력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아주 큰 규모,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두는 걸 협의였어요. 이걸로 국내 수요는 물론이고 아태 지역 전체 수요까지 커버하는 그런 거점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글로벌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의 기관 투자자나 기업 파트너들이 이 AIP, AI 인프라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두고요. 앞으로 한 5년간 아태 지역 AI나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 이걸 같이 준비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블랙록은 왜 한국을 주목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일단 AI 산업 자체가 아직은 좀 초기 단계잖아요. 근데 특히 아시아 시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클 걸로 보는 거예요. 시장이 커져야 투자가 늘고, 투자가 있어야 또 시장이 크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아태 지역의 중심 국가로서 한국의 역량, 특히 AI 기술력, 전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 풀스택 역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이런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기술력과 정부 의지. 네. 그리고 특히 블랙록의 접근 방식이 금융투자, FI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특정 기업이 자기 사업 키우려고 특정 기술에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SI랑은 좀 다르거든요. 블랙록은 한국의 AI, 재생에너지 전환, 이런 큰 그림, 이 로드맵 자체가 성공해야 자기들도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거네요. 같이 성공해야 하는. 그렇죠. 같은 배를 탄 파트너십인 셈이죠. 이게 특정 기술을 독점하려는 SI랑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한국의 기술력, 정부 의지, 여기에 블랙록이 가진 그 AIP 생태계, 자본, 기술 파트너, 수요처, 인프라, 이게 딱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파트너십이라는 점, 그리고 생태계 전체 성장에 투자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럼 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효과 같은 거요. 우선 기대되는 건 한국이 이제 아태 지역 AI 인프라 허브 논의를 좀 주도하면서 글로벌 자본이나 기업들이 딱 믿고 찾는 그런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외국 자본 유치한다 이걸 넘어서요. 데이터 관리라던가 클라우드 서비스, 또 첨단 R&D 같은 훨씬 부가가치 높은 활동들을 우리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 전반에도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데만 해도 반도체, 배터리, 통신 장비, 전력 설비, 보안, 냉각 기술, 뭐 첨단 기술은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여기에 재생에너지 단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스마트 그리드 같은 전력망까지 싹 결합된다? 이건 뭐 국내 관련 기업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국내 산업 생태계 전체가 활력을 얻고 경쟁력도 한 단계 확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그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하지만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한국 정부랑 공식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신호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양쪽이 TF,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논의하겠지만 보통 블랙록 같은 곳에서 대규모 투자라고 하면 글쎄요, 수십조 원 단위는 봐야겠죠? 실제로 단기적으로 한 수조 원 규모의 파일럿 투자, 시범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과 블랙록의 만남, 그리고 한국을 아시아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 비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이 한국의 미래 성장 전략과 만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죠. 그 초대형 데이터 센터 지을 넓은 땅 찾는 문제, 또 그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 효율적인 냉각 기술, 또 핵심 부품인 GPU 확보 문제 등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이 협력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만남이 과연 당신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AI 수도라는 비전,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우리 앞에 놓일 새로운 기회는 뭘지, 도전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